이거 그래서 리버풀 예전에 제가 리버풀 영입 리스트 말할 때 결혼 여부 이거 알죠? 기억나죠? 결혼 여부 디아스 결혼했고 누네스 결혼했고 나 결혼했고 각포 모르겠네 좋다 했고 키에사 결혼했고 이번에 메갈리스터 했고 하벤 안 했고 소슬라이 청혼했으니까 한 거고 존스 아직 안 했고 엔도 했고 엘리엇은 아직 솔직히 결혼할 나이는 아니고 로버트슨 결혼했고 반다이크 했고 코나테 안 했고 아놀드 안 했고 치미카스 결혼했나? 치미카스 안 한 거 같은데? 환사 아직 안 했고 고메스 안 했고 고메스 했나? 존스도 했지 맞아. 고메스 여러분들 했나요? 치미카스 그래도 좀 성공한 애들이 23살 라인부터는 결혼을 하는데 놀드가 좀 늦긴 해 지금. 슬슬 정착해야지 놀드야. 뭐 메갈이나 이런 선수들만 봐도. 그리고 결혼하잖아요. 이게 와이프 말을 또 안 들을 수는 없어 실제로. 와이프가 어디서 살고 싶다도 실제 선수들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리더십 여부 이제 주장 여부 또 뭐 있더라? 무슨 이거랑 그러니까 언어 그러니까 문화권 성격 체크 이거 괜히 한 거 아니라니까. 리버풀은 이거 엄청 많이 해요. 이거 다 따졌던 팀이야. 그래서 국대 이제 주장감들만 데려왔지. 결혼 여부랑 이거 하고 이제 자식 여부 여기 또 포인트 하면 자식 여부 진짜 많음. 엔도 자식이 3명인가 몇 명이다 4명인가? 참고로 엔도 자녀 4명. 여러분 책임감 없을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딱 책임감 하면은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엔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막 목숨 걸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위리겐 클럽도 그라벤베르 영입했을 때 말했던 거 옆에 분 여자친구니? 뭐 이런 얘기들. 지난번에 그래서 리버풀 결혼 여부랑 자녀 이제 여부 봤을 때 알죠? 다 결혼했고 자녀가 이제 아마 거의 다 있었어. 다 프로포즈하고 뭐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리버풀이 선수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체크하는 부분들이다. 아놀드가 마지막까지 레알 가고 싶어한다. 리버풀도 그냥 특히 써야지. 롤링페이퍼, 스티븐 제라드, 조던 핸더슨, 아담 랄라나, 위리겐 클롭 이 선수들한테 롤링페이퍼 싹 돌린 다음에 남아달라 해야지. 이거밖에 없어. 다 불러야지. 이거 하고 캐니까지 다 불러. 그냥 여기다가 뭐 다 불러. 다 이렇게까지 쓰면은 뭐 남아야지. 뭐 안된다 싶으면 그냥 롤링페이퍼 돌려. 그냥 여기 단톡방 였다가 박아. 그냥 저기서 저 레알 마드리드 가고 싶습니다. 진짜 이렇게 이 8명 명단에다가 단톡방 초대해가지고 아놀드 넣어버려. 그 다음에 이 말 하면 갈 수 있게 이렇게 해. 여기 8명 동의 받아. 마지막 수법이다 이거. 이게 마지막 방법이다. 말해줬다. 이 레프트백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게 선수들로만 보면은 그냥 하토랑 케르케즈 뭐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하토는 현대적인 풀백 보시면 되고요. 케르케즈는 전통적인 풀백. 유형이 아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풀백은 저 두 유형 모두 다입니다. 지금 현대적인 풀백 툴로 쓰고 있는 선수가 로버트슨이고요. 전통적인 풀백이 치미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로버트슨은 완전히 현대적인 풀백 타입까지는 아니에요. 빌드업 역량이 좋고 그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것이지 슬롯이 생각하는 풀백은 무조건 저 두 유형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볼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케르케즈를 먼저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하토를 먼저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온다 해서 이상하다라고만 보면 안 되고 그 두 유형을 다 갖고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케르케즈를 선택하더라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뭐 하토를 하든 당연히 이상하지 않고 둘 다 만족스러운 방향을 갖고 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적 리스트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치미카스를 먼저 날리면서 케르케즈 데려온다? 완전 상관없죠. 그냥 치미카스 툴로 뛰어도 돼요. 근데 치미카스보다 훨씬 역동적으로 활동 반경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가 되겠죠. 그리고 로버트슨도 현대적인 풀백 툴로 뛴다고 하지만은 경기장 내에서는 뭐 사실 다 혼합된 유형이라서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뛴다라고 그냥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르케즈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오른쪽 라인에서 오히려 센터백 툴을 뛸 수 있는 선수를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브래들리랑 같이 뛰면서 다른 미드필더 조합을 바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누가 오든 다 납득할 수 있고 스타일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현대적인 풀백은 좌우로 뛸 수 있는 유형입니다.
물론 직선적으로도 뛸 수 있지만 좌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전통적인 선수들은 이런 위아래 개념을 보면 됩니다. 직선적인 그 유형들을 전통적이라고 얘기하고 현대적인 풀백은 좌우로 뛸 수 있는 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뛸 수 있는 툴에 대한 얘기고 뛸 수 있는 위치에 대한 얘기고 더 그냥 조금 더 간단히 말하자면은 현대적인 풀백은 빌드업 역량에 대해서 가장 높이 평가받고 경합에 대한 강도도 좀 높아야 돼요. 근데 이제 오버랩, 언더랩이라든가 이런 폭을 그렇게 크게 가져가진 않죠. 물론 크게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워낙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좁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멀티플레이적인 성향이 있느냐, 멀티플레이적인 성향이 없느냐로 그냥 구분 지으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풀백들은 멀티 성향이 없다고 보면 편하고요. 이제 하토같이 현대적인 풀백은 멀티 성향을 갖고 있어서 레프트백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형 백스리 구조를 만들 때에도 그냥 쿠쿠렐라가 뛰는 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한다고 보면 됩니다. 쿠쿠레야. 하토는 모두가 좋아하고 있을 거고, 하토는 또 네덜란드 라인이기 때문에 리버풀에 네덜란드 선수들이 많잖아요. 업어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점들은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아르네 슬롯이 꼭 반다이크가 있는 상황에서는 네덜란드 선수들을 최대한 업어오는 게 전 맞다고 봐요. 그 선수 또한 주장과 감독이 같은 나라, 언어가 다 통한다면, 네덜란드 언어도 있거든요. 그게 통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 스쿼드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주장이랑 감독이, 와, 여러분들 만약에 토트넘을 갔는데 주장 손흥민에다가 감독이 또 한국 감독이에요. 이정효 감독님이야. 한국 선수가 토트넘 가고 싶지 다른 데 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 구단 또한 그 나라에서 나오는 유망주 풀을 데려오기에 훨씬 더 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리버풀은 반다이크랑 아르네 슬롯이 있는 과정에서 업어와야 된다. 네덜란드 커넥션들을 많이 물어오는 게 낫다. 최대한 네덜란드 커넥션 중에서 괜찮은 선수들이 있으면은 이제 앞으로 한 2년 3년 내로 다 업어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관점에서 사비 시몬스도 지난번에 언급을 했었던 거고, 하토도 언급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덜란드 선수들 타율도 좀 괜찮을 수밖에 없는 게 반다이크잖아. 국대 주장이자 리버풀 대충 뛰면은 몽둥이로 맞는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레프트백 관련해서는 가볍게 보시고 치미카스가 나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캐르케즈든 하토든 어느 선수든 간에 레프트백 보강은 거의 100%로 이루어질 것이고, 영입을 하게 된다면은 치미카스가 안타깝게도 이적료를 받으면서 나가게 될 확률이 조금 높다. 마크 게이는 아르네 슬롯이 생각하는 구조로만 봤을 때는 툴에 적용은 돼요. 볼을 잘 다루니까. 근데 과연 이 선수를 센터백도 다른 옵션으로 같이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번 시즌이 완전히 진행되기 전은 게이는 완전 반대였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라고 했지만은 이번 시즌 아르네 슬롯이 쓰는 선수들 유형을 생각해야 되고 전술 방향성을 봐야 돼요. 그 관점에서는 센터백이 볼을 잘 다루고 멀티성을 갖추고 있다면은 우선 리스트엔 들어가죠. 근데 게이 금액이 너무 높아요. 저는 불가능이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6번은 이제 그냥 백업 용도로만 쓰면 돼요. 엔도가 남아주면 베스트고, 뭐 그런 게 아니라면은 뭐 맥코넬의 성장 가능성도 좀 더 볼 수도 있고, 바세티치 데려와서 백업으로 좀 지켜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바세티치보다는 보다 수비적인 툴을 찾으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엔도는 절대 레귤러로 못 쓰고 기회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테크닉이 안 돼요. 그라벤베르가 갖고 있는 그 테크닉이 그냥 아르네 슬롯이 생각하는 6번의 고유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비 밴디가 오더라도 그라벤베르랑 엄청 다르진 않을 겁니다.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상대방 공격수 2명이 우리 센터백을 압박하고, 일반적으로 아르네 슬롯은 그 포워드 뒤에 피봇을 배치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 공간에서 공격수들이 볼 수 없는 그 섀도우, 그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면서 볼을 받고 터치로 전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테크닉이고 그것을 원해요. 그래서 센터백들이 그 6번한테 볼을 투입할 수 있냐 없느냐에 대한 그것도 너무 중요한 거고, 그 관점에서 코나테가 부족하다고 슬롯이 직접 언급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런 면모들이. 근데 그 자리에서 엔도도 오사카 턴하면서 그 턴 동작 많이 얘기하지만 높은 확률로 그 압박, 그 부담감을 갖고 있는 그 좁은 공간에서 터치 한 번이면은 바로 역습을 얻어맞게 되는데, 엔도한테 믿을 만큼의 테크닉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디펜스적으로는 스페셜리스트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 능력, 그 테크닉 하나예요. 그 테크닉. 그걸 뚫어내지 못한다면은 리버풀에서 레귤러 6번으로 살아남기는 많이 힘들 겁니다. 위리겐 클럽 시절에는 괜찮아요. 위리겐 클럽 시절의 6번은 디펜스적인 요소를 훨씬 더 높게 봤어요. 어차피 옆에서 빌드업은 반다이크, 아놀드를
높여서 활용하면 됐거든. 그리고 미드필더 내려와서 받쳐주면 됐어요. 거기서 짧은 패스로 공간들을 쪼개가는 것보다도 그냥 경기장을 최대한 넓게 써가지고 롱볼에 대한 효율 값을 많이 높이고 싶어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볼을 잃는 상황에서도 압박에 대한 역압박에 대한 카운터 프레싱에 대한 개념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볼을 잃는 상황에서 리버풀이 득점 기회를 더 많이 만들기도 했고요. 그쪽에 강점 있는 선수들을 더 원했던 거죠.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우리가 볼을 잃는 상황에서도 다시 되찾고 그걸 공격적으로 이어나가겠다는 생각도 물론 있지만 항상 그게 베이스는 아니다. 위리겐 클롭은 그것을 메이킹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특화했고 선수들이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번에 맨시티전도 꽤나 좋은 압박들을 많이 보여줬죠. 그걸로 하여금 코너킥을 만들고 코너킥에서 득점으로 이어졌고 클롭이 만들어 놓은 이 베이스를 또 다른 단계로 진화시킨 게 아르네 슬롯이라고 보면 돼요. 대단한 거죠.